명절 동창회, 웃고 울다, 마침내 깨달은 진짜 동지의 황당한 사건 속 자존감을 찾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며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 모리아입니다. 명절 동창회, 웃고 울다, 마침내 깨달은 진짜 동지의 황당한 사건 속 자존감을 찾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한 한가위,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연은 추석 명절에 친구들 간에 있었던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수입니다. 올해 추석을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뒤 처음 맞는 명절이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고향 동창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대와 설렘만큼이나 묘한 긴장감과 염려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을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그 자체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은퇴 후의 고민과 자존감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변화를 넘어 나라는 존재의 정의가 바뀌는 큰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곳이 사라지고 명함에서 직책이 사라지는 순간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명절이나 동창회처럼 관계를 마주하는 자리에서 더욱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멋진 노년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비교 의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이막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자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김경수님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황당한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겪었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은퇴 후 시니어들이 겪을 수 있는 내면의 변화와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나다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뿐 아니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여정. 지금부터 저 모리아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1. 은퇴 후 첫 명절. 고향 가는 길 설렘과 불안 사이 사업을 접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여러분과 소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60대 중반, 남들처럼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일상은 끝났지만 저는 오히려 매일매일 새로운 목표와 배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시니어 건강 행복 콘텐츠를 기획하고 자료를 찾고 연구하며 여러분과 교감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괴롭히던 원인 불명 통증도 점차 잊어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친구들과의 재회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은퇴한 나는 이제 무슨 이야기로 친구들 앞에 서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저는 사업가로서 저를 규정해왔는데 이제 그 타이틀이 사라진 상태에서 과연 저는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내심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이처럼 은퇴는 사회적 위치뿐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창회 풍경 각자의 그림자를 안고 온 친구들. 고향 식당에 마련된 동창회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친구,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진 친구, 그리고 여전히 청년 같은 모습의 친구까지 모두 지난 세월의 흔적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 인사를 건네며 자네는 어찌 지내나? 아이들은 다 컸나? 아직 일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아직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난 자네 덕분에 은퇴 준비 잘해서 지금은 해외여행 다니며 쉬고 있지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현역이 아닌데 여행 다닐 시간은 많지만 딱히 가고 싶은 곳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스치면서 묘한 부러움과 함께 공허함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때 학창시절 늘 활기차고 리더십이 강했지만 은퇴 후 존재감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제 친구 재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친구들의 이야기에 건성으로 대답만 할 뿐 좀처럼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무기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재호야, 오랜만이네. 자네는 요새 어떻게 지내나? 재호는 과거 큰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냈던 친구였지만 퇴직과 동시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자네 이야기 들으니 나도 뭔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긴다. 고마워. 재호의 얼굴에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 동창회를 뒤흔든 황당한 사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야기꽃을 피우며 잔이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창회 회장인 철수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파 죽겠네. 그의 비명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급성 맹장염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친구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가진 의학 상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찍이 앉아있던 영수가 느닷없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회장이라는 놈이 몸 관리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우리 모임까지 망치고.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평소에도 남에게 쓴소리를 잘하고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철수가 주저앉기 직전 먹었던 음식 탓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수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네. 119를 불러야 해. 제가 외치자 몇몇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호는 능숙하게 철수의 자세를 바꾸고 구토물을 흘려보내는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과거에 의무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는 이야기가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호에게 재호야, 여기 상황 정리 좀 도와줘. 주변 테이블 치우고 사람들 통제해야 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옛 리더의 모습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철수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장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탈수 증상이 심해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폭발하는 갈등, 누구 탓이라고.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영수와 민호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민호, 너 아까 처치하는 척했지만 내가 볼 땐 호들갑만 떨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쳤잖아. 회장이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영수가 맹장염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말과 동시에 민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때 회장 옆에서 헛소리 짓거린 게 누군데. 그렇게 잘 알면 네가 나서서 하지 그랬어. 뒤에서 비난만 하지 말고. 민호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친구들은 둘을 말리려고 했지만 한번 붙은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각자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 뒤엉켜 비난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야, 그나저나 다 모이자마자 회장부터 쓰러지니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냐. 누가 회장을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심지어 불확실한 원인을 가지고 친구 탓을 하는 엉뚱한 비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끼어들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두 친구 사이의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건드려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의 민낯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렇군요. 저 모리아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화해와 악수 위기를 넘어선 진정한 동지애. 상황이 극으로 치달았을 때 뜻밖에도 재호가 나섰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말없이 위축되어 있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해. 지금 우리 친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인가? 그래, 다들 당황해서 그랬을 거야. 나도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린 모두 회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릴 적 친구들이 아니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가 되었어. 서로 탓하기보다 서로를 더 챙기고 이해해야 할 때가 아닌가. 회장이 깨어나서 우리가 이랬다는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재호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수와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부끄러움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민호에게, 민호는 영수에게 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영수야. 내가 너무 예민했다. 아니야, 민호. 내가 먼저 말실수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두 친구는 말없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하게 굳건히 맞잡은 두 손에는 뜨거운 동지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앙금이 풀리자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서로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동창회는 진정한 의미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친구들은 그제야 철수에게 미안함과 함께 진심으로 쾌유를 빌어주었고 우리는 과거의 추억뿐만 아니라
오늘의 위기를 함께 넘어서며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6. 황당한 사건 속에서 찾은 진짜 나의 가치. 철수의 갑작스러운 발병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이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영수가 비록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그는 여전히 친구를 걱정하고 있었고, 민호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갈등의 순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진 건강 지식으로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재호는 물론 모든 친구들이 나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돈, 직위, 명예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위기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인간적인 유대감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재호는 저에게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경수야, 내 말이 맞아. 나 이제 더 이상 회사 임원이 아니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걸 이번에 다시 느꼈어. 앞으로는 친구들 건강도 챙기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겠어. 그의 눈은 이전의 쓸쓸함 대신 단단한 다짐과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활동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2막,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첫 명절 동창회에서 겪은 김경수님의 황당한 사건과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나다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숫자로 매겨지는 직함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2막,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세요.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용기 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건강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소중한 인연들에게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이자 행복일 것입니다.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2막,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